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밸류에이션에서 이제는 2차 전지에 대한 이런 이슈까지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될 거고, 즉 성장성이 마련이 됐다는 겁니다. 한샘 서로 윈윈이 되는 이런 이슈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중소형사 입장에서는 금호건설이 상당히 싼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또 요즘 가장 핫한 섹터로 부각되는 게 2차 전지. 아, 그렇죠. 예, 2차 잖아요. 소재. 예,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현재. 완성 네. 배터리 업체들도 그렇고 또 소재 업체들도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번에 또 보면 LG화학하고 고려아연 뭐 배터리 핵심 소재 그 협력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건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아, 네, 그렇습니다. 오늘 가장 핫했던 뉴스가 아니었나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LG화학 하면 대표적인 2차 전지 업체다. 배터리 업체 이런 세계 1위 하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네가 왜 거기서 나와 하면서 바로 이 고려아연 짜잔 우리도 할 거야 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떤 것을 양극재에 들어가는 이런 전구체를 우리도 만들 거야. 어떻게? 바로 LG화학과 고려아연이 합쳐서 이런 합작법인을 만들어서 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미 고려아연과 실제로 LG화학 같은 경우는 좀 관심이 둘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회사가 있었습니다. 캠코라는 회사가 있다라는 거 얘기해드리겠고, 이렇게 황산 니켈이라는 이런 것을 같이 이런 제조하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즉 실제 지분이 많이 나누어져 있는 회사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합작 법인까지 만든다라는 거 안내를 해드리겠고요. 전구체가 사실은 그 양극재를 만드는데 거의 40% 가까이 들어가는 이런 생산 원가입니다.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2차 전지 소재가 전구체가 주로 어디서 많이 넘어오냐면 바로 중국 쪽에서 많이 넘어옵니다. 우리나라에 국산화가 많이 안 돼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즉 그래서 전구체 업체들이 상당히 좀 이렇게 이슈가 될 수 있는 모습이 나오고요. 또 전구체 업체 생각하니까 뭐 E&D 같은 이런 회사들도 지금 아직 바닥권에서 지금 현재 얘기가 좀 나올 수가 있는 회사일 것 같다라는 거. 오늘 뭐 열심히 좀 움직여주는 것 같은데, 거기 2차 전지에 대한 이런 종목들은 계속해서 핫해라는 이런 분위기가 전개가 되고 있고요. 이번에 LG화학 그리고 고려아연입니다. 고려아연은 사실은 연에 아무리 못해도 뭐 7천억에서 8천억 무조건 버는 회사입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매년 그렇게 벌고 있는데, 이제는 어디? 바로 이 성장성까지 더 이상 이제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밸류에이션에서 이제는 2차 전지에 대한 이런 이슈까지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될 거고, 두 회사 다 워낙 큰 회사들고, 그리고 LG화학이 붙었다는 말은 대놓고 야 얘들 거 우리가 납품 받을 거야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 회사는 무조건 되겠구나라는 이런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오늘 그런 이슈들 때문에 그 무거운 주식 바로 고려아연이 11%가 오늘 상승을 했습니다. 와우, 서프라이즈하게 오늘 상승을 했고요. 거래도 평소에는 4만 주 정도 되던 게 오늘 거기에 10배 가까이가 터졌습니다. 45만 주 가까이가 터졌으니까 거래도 터지고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거리가 지금 현재 마련이 된 게 아닌가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고려아연이 직접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나온 이야기는 LG화학하고 합작사를 그렇죠. 만드는 네. 거니까 보통 그거 합작사 한 50% 가까운 네, 지분을 보유하는 어떤 지주사 형태가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그렇게 돼서 어찌됐든 연결로 해서 자기의 수익을 더 챙기게 되는 이런 구조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주가에 대한 흐름도 그래서 더욱더 긍정적인 이런 이슈. 그동안에 받고 있었던 밸류에이션에서 이제는 플러스 알파 2차 전지가 생기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고려아연은 어떤 주식이었냐면요. 경기가 좋아지면 올라가고 경기가 안 좋아지면 떨어지는 이런 지표 같은 회사였습니다. 실제 고려아연이 뭐 상승을 하면 원재료들이 잘 팔리나 보구나, 원재료 가격들 뭐 구리나 아연이나 이런 애들이 막 위로 많이 움직이나 보구나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었던 종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2차 전지까지 나도 가본다라는 겁니다. 즉 성장성이 마련이 됐다는 겁니다. 그동안 돈을 막 엄청나게 많이 쌓아놨을 거 아니에요. 뭐 결산 1년 단위로 하면 뭐 9천억, 8천억, 7천억, 9천억 이렇게 많이 벌던 회사니까 안정적인 이런 바탕에서 이제는 성장성까지 이렇게 줄 수 있고, 주식시장에서 가장 좋아하는 거 뭐예요?
성장성입니다. 성장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고려아이언 같은 경우는 그래서 확실하게 주가가 이제 시장에서 화답을 주가로 그렇죠. 이제 네. 한 거죠. 네. LG화학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게 그렇게 크게 호재가 LG화학에도 될 거라고 보시나요? 자, 우선은 뭐 좀 안정적으로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이슈는 있습니다. 그동안에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게 뭐였어요? 그동안에는 야, 여기서 받고 저기서 받아서 계속해서 움직였었는데 LG화학한테도 이 정도면 좀 긍정적인 이슈이긴 하다라는 겁니다. 어찌됐든 전구체니까 여러 가지를 좀 쪼개놔야 되잖아요. 받을 수 있는 곳을 여러 군데에서 삼성 같은 경우에서도 삼성 자회사에서 계속해서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삼성전자가 삼성전기에서도 받고 SDI에서도 받고 여러 가지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곳이 많은데 거기서 다 받는 건 아닙니다. 항상 그 아래단에 또 있고 그 옆단에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이슈가 나오는 것처럼 하나의 또 이런 이슈 자기한테 어떻게든 모든 전구체 업체가 어디 한쪽으로 담합을 했을 때 고려아연하고 LG화학은 어쩔 수 없이 고려아연은 누구한테 줄까? 야, 나 단합 안 돼. 나는 LG화학한테 줘야 돼.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안정적인 공급처를 마련을 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LG화학은 사실 이제 조만간 나눠지잖아요. 그렇죠. 에너지 솔루션하고. 실제로 그것 때문에 주가가 그래도 얘도 결국은 나눠질 거잖아. 너 투자한다면 어디 있다 할 거야? LG화학에 할 거야? 에너지 솔루션 할 거야? 에너지 솔루션 할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 천천히 움직이는 거지. 결국은 좀 좋은 이슈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LG화학, 에너지 솔루션이 분할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LG화학이 네네. 결국 이제 지주사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예. 지주사고 화학 사업을 하고 있고 네, 그렇죠. 투자 메리트가 있다고 보세요. 현재의 주가로. LG 화학만 보신다면 지금도 가격은 그렇게 비싸진 않은 구간이다. 그런데 예전같이 막 100만 원까지 갈 수 있을까라고 하면 좀 천천히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번 말 하면 좀 또 혼날 것 같은데 우선은 한 90만 원대, 90만 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고 지금 현재 주가에 대한 흐름은 이 정도 라인이면 좀 긍정적인 이런 이슈들은 계속해서 나타나 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가격은 좀 최근에 좀 조정도 많이 받고 있고 음봉이 좀 많이 형성이 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정도 가격이면 그렇게 높은 가격도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100만 원대가 90만 원대에서 물리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 이슈가 나오게 됐을 때 이 LG화학이 다시 좀 상승세를 이룰 것이다. 그때가 바로 탈출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네.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좀 탈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잘 되셨길 바랍니다. 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앞뒤가 안 맞는데. 잘 되시길 바랍니다. 네. 잘 될 그러니까, 수 있을 겁니다. 어찌됐든 네. 가지고 있잖아, 아직은 가지고 있는 거죠. 2차 전지의 대장이긴 하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분할하게 되는 이슈로 상승을 하게 되면 그때는 포지션을 좀 정리하시는 쪽으로 가셔라. 그렇죠. 예, 그러시고 그쪽 에너지 솔루션 쪽에 그런 포커싱 나는 2차 전지에 투자를 한다면 거기에 직접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한샘 또 네. 이슈가 요즘 나왔죠. 그 매도하겠다. 근데 그렇죠. 오늘 아까 속보로 나온 거 나왔습니다. 보니까 이제, 사모펀드하고 손잡는 것 같아요. 결함이 됐습니다. 실제로 이제 최우선 이런 펀드로 됐고요. 오늘 처음부터 IMM 쪽하고 이렇게 우리가 협상을 하고 있고 실제 될 것 같다라고 했는데 실제 속보로 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실제 가격까지는 비공개로 하다 보니까 조금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가격의 대강 이렇게 흐름을 보면 주당 거의 25만 원 가까이 되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20만 원 정도도 비싸. 지금 현재 15만 원 언저리 하고 있는 거였으니까 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고요. 오늘 종가가 14만 6,500원이니까 15만 원 이거 경영권 프리미엄이라 해도 좀 너무 비싸게 준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런 IMM 쪽에서 가져가면 절대 손해를 안 봐야 되는 애들입니다. 최소한 거기까지는 올려야 된다는 거. 물론
당장 내일부터 올릴지는 모르겠습니다. 안 올릴 것 같죠? 그렇게는. 근데 시간이 걸리면 분명히 이런 구조조정이나 여러 가지 이슈를 만들어 가면서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좀 많이 노력을 할 겁니다. 어찌됐든 한샘 지금 현재 넘버원 회사입니다. 우리가 인테리어 회사에 지금 현재 넘버원 회사고, 가구에서 우리가 한샘 빼놓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정도의 지금 현재 압도적인 지금 현재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회사다라는 거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샘에 들어가 보면 사실은 경영을 참 잘 해왔죠. 뭐 어떻게 무조건 자기 자식한테 넘겨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원래는 일남 삼녀였었는데 한 분은 남자가 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3녀만 남아 계시고요. 3녀가 가지고 있는데 다들 경영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넘겨줄 사람도 없고, 또 이 회장님 같은 경우도 야, 나는 무조건 제 자식한테 물려주는 게 아니라 그 회사를 정말 더 우리 한샘을 좀 더 키울 수 있는 사람한테 넘겨주고 싶어 라는 게 좀 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실제 전문 경영인이 지금 현재 이 한샘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실제 이러한 이슈들 때문에 거의 특수관계인의 25% 이상을 지금 현재 이번에 물량을 넘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되면 당연히 경영권도 같이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총 이렇게 매각 대금이 한 1조 5천 가까이가 된다라고 합니다. 엄청난 이런 금액이 딜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실제 이렇게 되면 회사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는 이런 회장님이나 지금 현재 그런 창업하셨던 이런 회장님 그리고 가족분들도 서로 윈윈이 되는 이런 이슈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서 한샘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네네. 반응이 어떠냐는 거죠. 저의 생각은 우선은 조금 더 길게 본다면, 장기간으로 본다면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다. 장기간이라는 기간은 어느 정도를? 최소한 한 6개월에서 6개월. 1년은 최소한 생각을 하시면, 어찌됐든 바보가 아닙니다. 펀드 애들은 어떻게든 정말 살생부가 돌아서 이 회사를 정말 엄청나게 멋지게 비싸게 팔아먹어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엄청 빡세게 돌릴 겁니다. 그래서 직원들은 많이 힘들 수는 있지만 우리 주주들은 행복해 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은 도울 수 있을 거다라는 거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샘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상황이 참 좋은 시절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가 오면서 오히려 수혜를 받았던 큰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집에 있다 보니까 야, 저것도 바꾸고 싶고 이것도 바꾸고 싶어 라는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오면서 정말 많은 것을 좀 변혁이 이루어지면서 숫자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왔고요.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었던 회사가 바로 이 한샘이 아닌가라는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가에도 오늘 너무 팡 튀어서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오늘 몇 프로 올랐어요? 오늘 24.68% 올랐습니다. 엄청 올랐네요. 오늘. 네, 오늘 아주 센세이션하게 올랐죠. 그러면서 그렇게 올라가니까 외국인 기관들은 아싸 답이야 하면서 열심히 팔아먹었습니다. 즉 외국인들은 한 40만 주 팔았고요. 기관은 15만 주 팔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과연 내일 단기적으로 이제 대응하시는 분들은 여기서부터는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 종가에 샀어 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셔야 되고, 꼭 여기서부터는 손절 라인을 정해 놓으셔야 됩니다. 제가 종가에 샀다면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3% 이상 빠져버리면 그냥 정리. 3%.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아니 여기서는 상당히 오래 걸릴 겁니다. 만약에 다시 여기서 멍 때리고 있으면 상당히 오랫동안 힘들어질 수 있을 것 같다랍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좀 힘들어질 수도 있다 보니까 여기서부터는 좀 고민을 그렇게 해 가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고민이 된다는 거는 상당 시간 고민이 된다는 거는 상당 시간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 그렇죠. 예, 저의 생각은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내일 추격 매수할 생각이거나 이런 분들은 하질 말아야겠네요. 아니요, 근데 내일도 올라갈 수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있는 올라갈 거니까?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물론 지금 현재 시간의 가격을 봐보면 올라갔습니다. 아직도 지금 14만 9천 원이 나왔고 지금 15만 원이 넘어가기도 했다라는 거. 15만 2,500원까지 갔다가 지금 현재는 14만 9천 원입니다. 한 3천 원 정도가 더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면 트레이딩의 영역 정말 근데 좀 고수들이 참여하는 이런 트레이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좀 편하게 하시려면 그냥 이렇게 잘 가구나 하고 이렇게 그리고 구경하다가 쳐다보고 조정받고 있을 때 내려와서 조정을 좀 많이 받으면 맞아 예전에 그놈이 좀 길게 보면 괜찮다고 그랬는데 라는 생각을 하시고, 이 주가의 흐름 영업이익이나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작년 한 해 동안 벌었던 게
900억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요. 여러분들 1조 넘는 그 삼성전자 몇 조? 기억이 안 나. 뭐 10조가 넘게 버는 회사라서 12조 막 악질라라고 하는데 얘들도 근데 시가총액이 3조 4천입니다. 야, 그거 엄청 비싼 거 아니야? 이거는 900억 1년에 900억 벌었는데 3조 4천이면 30배? 34배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데 물론 이런 넘버원이기도 하고 이런 가구업체나 이런 게 좀 밸류에이션을 더 많이 주긴 하는데 밸류에이션 딴에서는 좀 비싸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 이번에 인수했던 곳이 이런 한샘하고 비슷한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의 시너지가 나오면 압도적인 MS가 위로 올라올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것까지 포함해도 비싸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네. 여기서부터는 여기 대응의 영역입니다. 어떻게 보면 밸류에이션이 너무 쌉니다. 이거 그냥 놔두면 무조건 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여기서부터는 대응이 손이 정말 빠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위험한 종목에 그러니까 이렇게 하락, 그러니까 많이 고평가돼 있다. 그다음에 또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리스크 요인이 있는 곳에 굳이 들어갈 필요가 있나요? 지금 그렇게 없을까요, 종목이? 종목은 우리 2,500개가 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돈이 없지 종목이. 정답. 네, 정답입니다. 예, 제가 매번 얘기하는데 우리가 돈이 없지 종목이 없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많은 고민을 하시면 되고 이런 게 빠르긴 합니다. 사실 갑자기 팍팍팍 뭐 하루에도 24% 올라가니까 야, 내일도 한 10% 올라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하루 금리, 우리 1년 금리가 지금 이제 1.5% 이 정도밖에 아닌데 하루 만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대응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정말 스캘핑이나 이런 것을 정말 잘 하시는 분들이 대응을 하실 때 좀 편하지 그게 아니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이건 뭐 그런 말씀하신 대로 고수들의 어떤 영역이라 네. 놔두고 혹은 미미 오늘 산 분들의 영역이라고 보고요. 네, 그렇죠. 네. 주린이들 그렇다고 구경만 하자니 참 속이 쓰리단 말이죠. 네네. 이런 주린이들의 마음을 달래줄 만한 이거보다는 더 나은 주식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종목 지금 실적 발표 시즌입니다. 네. 지금 현재 실적 발표 시즌이다 보니까 종목에 대한 이런 이슈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금호건설 지금 최근에 좀 보고 있는데 금호건설 주가의 흐름이 이틀 연속적 음봉이 좀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아주 쌉니다. 여러분들 서울에 집을 너무 사고 싶어요. 집은 못 사더라도 우리는 주식은 살 수 있잖아요. 건설회사 주식은 살 수 있죠. 물론 대장은 누구예요? 건설주 하면 우리 현대건설이나 이런 DL이나 이런 애들이 생각이 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중소형사 입장에서는 금호건설이 상당히 싼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설회사 지금 평균 PER이 거의 8배 언저리까지 올라왔거든요. 네. 근데 이 친구들은 아직까지 여전히 5, 6배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들이 좋은 점이 뭐냐면 배당입니다. 배당을 500원씩 계속해서 주고 있습니다. 물론 배당 성향이 갑자기 나 안 줄 거야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계속해서 주고 있고 오히려 올해 이익이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익이 더 늘어나면 배당이 더 높아질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틀 정도 조금 음봉이 나고 있고 했었으니까 이 정도 넣어놓으면 좀 긍정적인 효과가 좀 나타날 수 있고 최근에 수급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았었거든요. 계속 기관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주고 있었었는데 오늘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한 상태였는데요. 오랜만에 외국인하고 기관이 좀 팔긴 했네요. 근데 계속해서 사실은 기관들이 정말 미친다 한 10일 연속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었고, 네, 이제 외국인들이 3일 연속 사다가 이틀 정도 연속 팔았다. 조정을 좀 예쁘게 받았고요. 5일선에 정확하게 걸쳐 있습니다. 물론 손절 라인은 있습니다. 손절 라인은 한 12,000, 한 500원 정도가 깨지면 안 되는 라인이고요. 올라가기 시작하면 14,000원 넘게 올라가서 한 15,000원, 16,000원까지도 좋게 나오고 있고, 지금 레포트들 나오신 거 보면 16,000원 이상이 이런 타픽으로 잡고 있는 이런 레포트가 많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네. PER이 낮다고 했는데 거기엔 또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제대로 평가를 못 받는 약점이랄까 이런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건설주다 보니까 그리고 그동안 얘가 금호건설이라는 이름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는 금호산업입니다. 금호산업이 이름이 바뀌어서 금호건설로 왔고요. 건설로 바뀐 거예요. 네, 그렇게 됐고 금호산업은 뭐하는 그동안은 아시아나를 계속해서 먹여 살리던 회사입니다. 아시아나의 지분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슈가 됐었는데 대한항공으로 팔리기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슈가 다 마무리가 되고 이렇게 되면 당연스럽게
돈이 많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PBR 같은 경우도 작년 기준으로는 한 0.8배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실제 돈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는 회사가 바로 이 금호건설인 것 같고요. 하루에도 거래가 계속해서 많이 되고 있으니까 좀 관심권에 여러분들이 좀 넣어놓으시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이라든가 이거는 계속 성장하고 있나요? 아니면 지금 현재는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올해까지는 내년 대비해서 올해까지 그리고 내후년까지 지금 이 회사의 장점이 뭐냐면 공공 분야입니다. 중소형공사에서 공공 분야의 넘버원 찍으려면 바로 이 금호건설을 찍을 수 있고요. 우리 어디 바로 말도 많았던 LH에서 땅을 받아서 거기에 올립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는데 수주를 정말 많이 받고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자체 사업도 하거든요. 자체 사업도 하는데 거기서 영업이익률 상당히 크게 나오고 있다는 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뭐 실제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 아주 개인적인 아주 주관적인 저희 그냥 사견이고요. 회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런 게 있고요. 절대 추천이 아니라 그냥 잘 봐보자 라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기만 해요? 아니면 괜찮다고 생각하면 사도 돼요? 그거는 이제 최종 판단은 고객님들이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네. 저는 제도권 직원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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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내일, 그러니까 목요일하고 금요일, 오늘 이번 주 이제 이틀 남았잖아요. 네. 시간이 예. 빨리 가고 있습니다. 이 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보시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현재 분위기로는 아주 오늘도 잘 움직여 준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대응이면 아주 굿이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것도 그렇고 지금 종합도 이 정도 되면 아주 잘 버틴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박스의 흐름이고요. 박스의 흐름이 그냥 쭉 같이 흘러가고 있는 모습에서 잠깐 잔파가 계속해서 돌고 있는 거다. 물론 그거는 있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 계속해서 한 7개월 연속 계속해서 양봉이 나오고 있어서 월봉으로 보면 이거는 아닌데 이런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뭔가가 나와야 되는데 근데 나올 건 없어. 더 이상 없어. 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좀 조정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상태만 본다면 아직까지 괜찮아요. 어떤 시그널을 봐야 된다? 정말 갑자기 큰 폭으로 하락이 한 두세 번 있으면 그때부터는 고민 와보. 지난번에 나스닥 같은 경우가 한 10% 정도 푹 밀릴 때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되면 주의해야 되는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그러한 상황이 나오지 않았다면 여전히 주식시장은 좀 우상향 쪽으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당장 내일 같은 경우는 버냉키가 아니죠. 파월 FED 이런 의장이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베이지북이 발표가 될 겁니다. 경기 동향이 FED 쪽에서 발표되는 경기 동향, 1년에 한 8번 나오는 이런 게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정도로 정말 서서히 될 수 있는 이런 물가 요인이 되고 있느냐, 안 되느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또 마지막으로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거, 지금 무슨 시즌이다? 실적 발표 시즌입니다. 실적 발표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뭘 보셔야 되냐면요. 전자공시 시스템을 계속 보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친구가 작년 대비해서 잘 나왔네? 이거 봐라. 뭐지? 왜 이렇게 잘 나왔지?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실제 2분기 때, 1분기 때 KG ETS 같은 종목 같은 경우가 매출이 10배 늘어버렸습니다. 이거 뭐야? 한 분기 발표했는데 작년 것보다 잘 나왔는데 이거 뭐지?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셨다면 그 종목 정말 급등을 계속해서 했거든요. 전자공시에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답이 나와 있고 거기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이런 시기이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건 정말 나스닥 시장이 지난번처럼 10% 가까이 급락하는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는 한 그렇죠. 한국 시장 계속 이렇게 견조하게 좀 흘러갈 것이다. 네, 상승 그렇습니다. 쪽으로.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좋은 인사이트 감사하고요. 다음 주 또 더 좋은 인사이트 기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